おいでくださっ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実は昨年は7月でしたけれども、黒澤明監督の特集で初めてその時は広州の方だったんですけれども、ソウルにも立ち寄って買い物などさせていただいて、今回が韓国を訪れるのは2回目です。この度この女性映画祭の中で私の出演しました作品をたくさん上映してくださることになり、本当に光栄に存じております。でも昨日もお話ししたんですけれども、大きな事故のために韓国の国の皆さんが悲しみに沈んでいらっしゃる時に、私がこうして伺っていいのかしらとちょっと心配いたしました。でもぜひにというお言葉で参加させていただいて本当に光栄に思っております。この近松物語については、私がもう本当に長い60年以上仕事をしてきた中でもとりわけ辛かった作品と、それからいろんな思い出がありまして、一番私の印象に残っている作品ですので、いろいろ思い出しながらお話し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네, 안녕하십니까. 가가와 교코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제가 촬영했던 치카마츠 모노가타리라는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년 7월에는요 쿠로사와 감독님의 특집 그 행사로 광주였었는데요. 광주에서 행사를 했었고, 그 당시에 서울에도 방문을 해서 조금 몇 가지 쇼핑을 하면서 돌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한국에 온 지 2번째입니다. 여성 영화제에서 제가 출연했던 작품을 이렇게 많이 상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국에서는 최근에 아주 큰 사고를 겪으셨고요. 모든 한국분들께서 큰 슬픔에 잠겨 계신 중에 있으신데, 제가 이런 때에 한국을 방문해도 괜찮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걱정을 했었습니다만, 그렇지만 꼭 한번 와달라라는 요청을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참가하게 되었고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치카마츠 모노가타리는 아주 제 긴 60년 이상의 연기 인생에 있어서 아주 특별히 조금 힘들었던 작품이었습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많은 추억을 안겨준 인상 깊은 작품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여러분과 재미나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작품 관련해서 질문을 먼저 드려볼게요. 53년, 54년이면 그 가가 선생님께서 이제 막 프리선언을 하시고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지금 대표적으로 많은 작품들을 많이 촬영하셨던 시기인데, 이 작품은 그 중에서도 이제 미조부치 겐지 감독의 어떤 연출력의 절정이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이제 다이에 스튜디오의 어떤 미술부터 음악까지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미학이 총 집중된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어떤 불륜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유부녀라는 역할은 또 가가 선생님이 그 전에 했던 역할들과 조금 많이 달랐는데요. 그 제안을 받으셨을 때 이렇게 출연하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경위와 촬영하면서 우상은 어떤 캐릭터다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実はその決心する間もなく決まってしまったのです。というのはこの年の初めにやはり溝口監督の「三笑太夫」という作品に出演しました。でその年の夏のベニスの映画祭にその「三笑太夫」と黒澤明監督の「七人の侍」、この2本が出品されまして、で私はベニスに、2週間ぐらい行っておりました。でその行く前はご覧になってお分かり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南田陽子さんという方がなさったおたまという女中さんが出てまいります。本当はその役だったんです。ですから私はおたまのつもりでベニスに行っておりました。それでこの2本が幸いなことに銀実賞をいただいて
帰ってまいりまして、飛行場に着いた途端にこの大英という会社の社長さんが「君がお産をやることになったから」っておっしゃったんですね。でも私はまだ時差もあったし、疲れていたし、ぼーっとして「ああそうですか」ってお返事したんですけど、それから京都に1週間ぐらい経ってから来まして、衣装とかカツラの紛争のテストを始まって、これは大変なことになったと思いました。 네, 사실은 제가 이 작품을 출연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할 시간도 없이 결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작품을 촬영했던 그 해 초에 미조구치 감독님의 산쇼다이유라는 영화를 제가 출연을 했었고요. 그 해 여름에 베니스 영화제에 쿠로사와 감독님의 7인의 사무라이와 그리고 산쇼다이유라는 이 두 개의 작품이 베니스 영화제에 출품이 되어서 저도 2주 동안 베니스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베니스에 가기 전에는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 타마라고 하는 이름의 여자 하인이 있습니다. 미나미 씨가 역할을 하셨는데요. 그 역할을 저는 배정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 역할을 하려고 생각하고 베니스에 갔었습니다. 이 두 개의 작품, 산쇼다이와 7인의 사무라이 이 두 작품이 베니스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면서 제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서 공항에 도착을 했더니 다이의 사장님께서 자네가 오상 역할을 하는 거라고 그렇게 공항에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시차에도 적응을 못하고 있었고 너무나도 피곤해서 아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말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듣고 나서 일주일 후에 교토에 갔는데요. 의상을 입어보고 가발을 써보고 분장 테스트를 해보고 나니까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なぜかと言いますと、この役は年の離れたお金持ちの人のところにお金のためにお兄さんがお金を使ってしまってお金に困って、そのために結婚させられて、愛情も何もない結婚で非常に辛い思いをするわけですけれども、それまでは娘役はずっとやっていて、人妻の役が初めてだったんですね。それと京都の言葉が初めて、それから裾を引いて歩く衣装を着るのが初めて、裾を慣れれば普通に歩けるんですけれども、慣れないともう裾に絡まってしまって、裾が絡まってしまって歩けないんですね。もうその全部初めての経験だったので、どういうふうにしたらいいかと思いまして、でお産のお母さん役で浪速千恵子さんという方が出演していらっしゃいました。その方がもう素晴らしい舞台の女優さんで、溝口監督のお仕事もたくさんしておられる方で、方言言葉の指導も兼ねていらしたので、その方が京都の西の方に旅館をお作りになって、まだ開業してないという時だったんですけれども、そこに無理やり泊めていただいて、でそのセリフの稽古、それから衣装部さんから衣装を借りてきてこう行ったり来たり歩く練習と、いろいろ仕事が始まる前にお願いしていろいろ教えていただいておりました。 네, 제가 왜 그랬냐 하면은요, 이 역할, 제가 맡았던 이 오상 역할이 하지가 않으면 걸을 수도 없는 그런 의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저에게는 첫 번째, 처음 하는 경험이어서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그 오상의 엄마로 나오시는 분이 나니와 치에코라고 하는 배우이신데요. 이분은 아주 유명하신 배우이고 미조구치 감독님의 감독님의 작품에도 많이 출연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께 제가
교토의 방언도 직접 지도를 받았고요. 또 이분이 그 교토의 료칸을 만드셨는데요. 개업을 하기도 전에 제가 막무가내로 거기 좀 묵자고 부탁을 드리면서 의상부에서 의상도 빌려와서 옷도 입어보고 걷는 연습도 해보고 이런 방언도 가르쳐주시고 해서 정말 이분께 저는 많은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많은 것을 배우고 훈련을 받으면서 일을 시작했던 경험이 납니다. 기억이 납니다.いいですか。그 오산이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 え、おさんはまあいろいろな実家は割といいお家だったのであまり苦労を知らない娘ででもお兄さんの道楽のためにお金がなくなってその愛のない結婚をさせられるわけですけれども、だから毎日毎日が楽しくなくて、で時々お兄さんがお金を貸してくれと言ってきますけれども、旦那様はとてもケチで親戚の人が来てお金を融通してあげてもなんでそんなことをしたんだって怒るぐらいのとても嫌な人で、だから本当に不幸な結婚毎日を過ごしてるわけですね。でも別に外の世界を知らないからそれ仕方なく毎日過ごしているわけですけれども、でもねセットに入って監督さん、今までは大体監督さんがこういうふうにしてこう説明してくださるんですけれどもね、セットに入ると監督さんは椅子に座ってハンチングかぶって白い手袋して座ってらして、はいじゃあやってみてくださいっておっしゃるだけなんですね。やってみてくださいって言われてもどうやってとにかく初めての人妻役だしどういうふうに動いたらいいのかどこに座ったらいいのかもわからないような状態でもう本当に苦しかったんですね。で浪速千恵子さんにいろいろそばについていただいて教えていただきながらやっと毎日毎日を芝居をこなすという状態でした。 네,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오상이라는 역할은요, 그 당시에 오상의 친정집은 형편이 좀 좋은 그런 집이었는데, 그래서 뭐 전혀 어려움을 모르고 자라고 있다가 오빠가 돈을 탕진하는 바람에 사랑이 전혀 없는 그런 결혼을 해야만 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었고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 오빠가 돈을 빌려달라고 얘기를 해오기도 하는데요. 영화 속에 나오는 그 남편은 굉장히 구두쇠였고요. 친척이 누가 와도 돈을 좀 융통해주거나 이렇게 하면 왜 그렇게 했냐고 아주 화를 내는 아주 짜증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상은 아주 불행한 결혼 생활을 매일매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만은 바깥 세상의 일을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역할이었습니다. 당시 촬영장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그 보통은 이제 촬영장에 들어가서 영화를 찍게 되면 감독님이 이렇게 하라라든가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고 시작을 하시는데요. 이번 경우에는 세트에 들어가면 감독님이 그냥 의자에 앉으셔서 모자 쓰시고 흰 장갑을 끼고 자 해보세요 라는 한마디만 말씀을 던지고 그냥 끝나셔요. 그러면 저는 해보세요 라는 이야기를 듣고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에 앉아야 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었습니다. 그러나 엄마 역할을 맡으셨던 나니와 치에코 씨께서 계셔서 제가 그 옆에서 배우면서 매일매일 연기를 해냈던 그런 영화였었습니다. それで長谷川和夫さんが演じられた茂平が時々お金を融通してくれたりして助けてもくれてたので、まあ別に男性としての感情を持ってたわけではないんですけれども、思いがけない結果になって2人で家出をするような立場になってしまいます。でどうしたらいいかもう追い詰められて2人で死んでしまおうと思って
船の上でいろいろ死ぬ覚悟でいるんですけれども、死のうとする時に実はお家様を慕っておりましたというその言葉を聞いて、おさんはそういう経験が一度もないわけですね。男の人から愛情を打ち明けられたことが一度もなかったもんだから、死ぬのが嫌になってしまって、死ぬのは嫌や、生きていたいと叫んで、それから思いがけなく2人で駆け落ちの形になってしまいますけれども、最後までやっぱり命を懸けた愛というか、その逃げる、ずっとどこまでも逃げる生活になってしまうわけですね。で一度は引き裂かれたりするんですけれども、最後形状に引き回しっていうんですけど、馬の上に乗せられて縛られて、みんなの見せ物になって、それで殺されるわけですけれども、でもおさんはもう茂平となら死ぬまで一緒にいたいという気持ちで、最後も茂平と一緒なら死ぬのも怖くないという、そういう結末になるわけですけれども、その茂平との駆け落ちの間のお芝居がまたね、なかなかできなくて、監督さんは何もおっしゃらないし、どうしたらいいんだろうどうしたらいいんだろうって毎日頭の中はそれでいっぱいで、何回も何回もリハーサルしてもなかなかうまくいかなくて、本当にもう死にたくなるぐらい辛い思いをした一時期がございました。 네, 그리고 이 영화에서 모헤이 역할을 맡아서 열연을 하셨던 하세가와 가츠오 씨라는 배우가 계신데요. 이 모헤이가 이 극 중에서는 돈도 많이 오상에게 빌려주고 여러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그 남성으로서 모헤이에 대해서 오상이 감정을 느낀 것은 아니었지만 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가 돼서 결국은 이 두 사람이 가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두 사람이 모르는 상태에 있다가 결국은 죽자라고 결심을 하고 배 위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이제 죽으려고 했는데요. 그때 모헤이가 실은 마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상은 그때까지 그런 남자로부터 사랑의 고백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처음 겪는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죽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지요. 그래서 나는 죽기 싫어, 살고 싶어라는 이야기를 이제 큰 소리로 외치면서 이제 이 두 사람은 도망을 다니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정말 목숨을 건 그런 사랑을 하면서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이 계속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말 위에서 두 사람이 이렇게 포승줄에 묶여서 많은 이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그 다음에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결론을 맞는데요. 오상은 모헤이와 같이 죽는다면 죽어도 같이 죽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마지막까지라도 모헤이와 함께라면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라는 그런 결말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요, 모헤이와 이런 그 마지막에 둘이 도망 다니고 하는 이런 연기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감독님이 아무 말씀도 지도를 안 해주시고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몰라서 매일매일 내가 이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생각해서 막 고민하고 그러시던 중이었고 그랬고요. 또 리허설을 아무리 해도 잘 되지 않아서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마지막 장면이 크게 망신을 당하고 이제 뭐 죽으러 가는 그 장면인데 굉장히 그 표정이 되게 모호한 그 표정이 굉장히 이 영화에서 유명한데요. 제가 아까 잠깐 여쭤보니까 이 영화에서 오상이 가장 행복한 순간의 표정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러니가 관객들에게 잘 전달되고 지금 영화사에서 그 장면이 얘기가 많이 되는 걸로 봐서 충분히 감독님의 의도뿐만 아니라 어떤 스스로의 해석에 충분히 잘 안 표현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あのシーンではね、お店がもう潰されて、で女中さんたちがみんな国に返されるという入り口の土間で語り合ってるシーンがありまして、そこに行列が来るわけですね。でその中の一人がお家さんのあんな明るい顔を見るのは初めてだというセリフがあるんです。ですからおさんにとって死ぬことは茂平と一緒なら、一緒に死ねるならこんな幸せなことはないという、なんかそういう幸せな表情が大事なのかなと思って、ああいうことになったんですけれども、それをご覧になった方がその最後の表情がとても良かったって言ってくださる方が多いので、あれで良かったのかなってちょっとほっとすると同時に嬉しい気持ち、嬉しさを感じました。 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 시는요, 마지막에 그 가게가 전부 다 망하게 되고 하녀들은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녀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두 사람을 태운 말이 지나가는 행렬이 지나가게 되죠. 그런데 그 하녀 중에 한 사람이 마님의 저런 밝은 얼굴은 처음 본다라는 그런 대사를 하게 됩니다. 오상에게 있어서는 죽는 것이 모헤이와 같이 죽을 수만 있다면 더 이상 행복한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행복한 표정을 짓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그 당시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신 분들이 마지막에 제 얼굴에 나타난 표정이 참 좋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내가 연기를 참 그때 잘했구나 라고 하는 안도감과 동시에 아주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또 관객분들께서 또 궁금하신 게 많을 것 같아요. 예, 그 영화를 보신 소감이. 저는 사실은 그 미조국씨 감독님께서 배우에게 연기 지도를 하실 때 동작을 더 중요시해서 지도를 하시는지 아니면 감정을 더 중요시해서 지도를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알아서 해보라고 하신다니까. 근데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알아서 해보라고 하면 굉장히 막막하지 않겠어요. 이 영화는 카메라 밖으로 벗어나면 안 되고 이러는데, 그렇게 막막할 때 혼자 하는 방법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의지하게 될 것 같은데, 뭔가 제일 먼저 의지하게 되는 사람이나 그런 현장에서, 아니면 뭔가 본인에게 의지가 되는 어떤 신념, 믿음 이런 게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회고전 제목의 리액션, 일본어로는 이제 반사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가가 선생님이 미조구치 감독님이 현장에서부터 그런 반사라든지 리액션의 연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はい、溝口監督という方は、その場合によるんですけれども、激しい感情を表現するような場合は俳優を追い詰めて苦しめて、そこから出てくるものを待ってらっしゃるっていう、そんな演出じゃなかったかと思うんですね。ですから私も分からなくて、苦しんでもなんて自分でももう夢中でぶつかっていって、その時に初めてじゃあ本番行きましょうって監督さんがおっしゃってくださる。だから頭で、演技というのは頭で考えたんじゃいけないんだ、心でぶつかっ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んだっていうことを教えられたんですね。で監督さんがそのリアクションのことをおっしゃったのは、俳優の芝居というのは自分のセリフの番が来たから言うのではなくて、相手の表情とか動作とかそれに反応して初めて自分の芝居が生まれるんだっていう、もう考えたら本当に芝居の基本なんですよね。でそれを
何回も何回も反射してますか、反射してくださいって言われているうちに少しずつその監督さんのおっしゃることが分かってきて、それがやっぱりこの映画一本、仕事させていただいた後で考えてみると、芝居の基本を教えていただいたっていう感じがするんですね。ですからもう60何年の間に随分たくさんの作品に出演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けれども、何が一番っていうとやっぱり私の中ではこの近松物語なんですね。辛かった分だけすごい勉強させていただいたという感じがします。よろしいでしょうか。 네, 미조부치 감독님께서는 때에 따라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그 작전을 펼쳤는데요. 아주 격한 감정을 배우가 분출해내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배우 자신을 아주 몰고 가고 아주 괴롭게 하셔서 배우 스스로가 어떤 그 연기를 할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그런 연출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너무나 괴롭고 정말 힘들었었는데요. 나중에는 제가 제 자신에겐 아주 열중을 하게 돼서 그러한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촬영 들어갑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을 때 연기를 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기라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던 그런 작품이었고요. 조금 전에 리액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배우 혹은 연기라는 것은 내 차례가 되어서 비로소 내가 내 대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표정이라든가 동작을 보면서 내가 반응을 하는 것, 그때야말로 비로소 내 연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연기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미조우치 감독님은 반사하고 있습니까? 반사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셨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씩 감독님의 그런 말씀이 이해가 되었고 이 일을 다 마친 후에는 여기에서 정말 연기의 기본을 배웠다는 느낌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60수년 동안 이렇게 많은 작품에 출연을 해오고 있지만은 지금까지 제 모든 작품 중에서 가장 최고로 꼽으라면 어떤 작품을 꼽겠느냐라고 질문을 주신다면 저는 치카마츠 모노가타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제가 힘들고 고생을 했던 만큼 많은 공부가 되었던 작품이었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또 질문.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다면은 가가와 교고 선생님의 연기 기본은 큰 디렉션을 세세한 디렉션을 주지는 않았지만 미조부치 겐지 감독으로부터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괜찮을까요? 예.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분이 이것 말고도 기혼의 자매들이라든가 오사카 엘레지라든가 여성들의 어떤 감정적 사회에서 여성들의 위치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식적으로 다루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제까지 지금 이 작품을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것 말고도 가가 교고 선생님이 굉장히 애정이 가는 작품이라든가 호흡이 잘 맞았던 다른 감독의 작품 얘기를 조금 들어주셨으면. 저희 이번에 회고전의 상영작에 선정된 작품들이 대부분이 아닐까 싶긴 한데 그 한 작품이나 두 작품 정도 또 이제 미조부치 감독과 좀 스타일이 다른 감독 위주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お母さんっていう映画がございますね。この映画は成瀬幹雄監督の演出で、貧しいクリーニング屋の一家のお話で、お母さんが田中絹代さんでした。で田中さんはこれがお母さん役が初めて、私が人妻役が初めてだったようにお母さん役が初めてでいらしたと思うんですね。でも素晴らしいお母さんを演じられました。で私はその長女の役でそれがデビューして3年目ぐらい
に巡り合った作品なんですけれども、それまでは夢中で仕事してきた中でこの作品に出演したことで、私はこういう明るい庶民的な娘の役が合ってるのかなと女優として初めて意識した作品なんですね。でそういう意味で忘れられないんですけれども、それと田中絹代さんとの出会いですね。田中さんはもう本当に大先輩でいらして、国民的人気の女優さんでいらした、その田中さんがお母さん役をなさって、田中さんという方は非常に謙虚な方で、私のような新人に対してもとても丁寧に接してくださる方でした。でもいざカメラの前に立つともう声をかけることもできないようなその役になりきっていらっしゃるっていう感じで、これが本当の女優さんなんだなって、もう本当に感動した覚えが場面がいくつもございました。ですから田中さんとは割合に今さっきお話ししました三照太夫もご一緒でしたし、その他にも何本かご一緒させていただいて、やっぱり田中さんとの出会いが私にもとても大きなものを残してくださったと思っています。네, 이 작품 말고 오가상이라고 하는 엄마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나루세 미키 감독님께서 연출하신 작품인데요. 그 가난한 세탁소 클리닝 하는 세탁소의 가정에서 저는 장녀 역할을 했었고요. 그때 그 집안의 엄마 역할을 하셨던 분이 다나카 기누요 씨라고 하는 배우이셨습니다. 그때 이 다나카 씨는 엄마 역할을 이 영화에서 처음 맡으셨었는데 너무나도 훌륭한 엄마 연기를 잘 해주셨습니다. 데뷔 후에 제가 3년 뒤에 만난 작품인데요. 그때까지 제가 일에 열중하고 있었는데 일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아주 좀 밝고 서민적인 가정의 딸 역할이 나에게 참 맞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여배우로서 처음 의식하게 된 작품이었다는 점에서 잊을 수가 없는 작품이 바로 이 엄마라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다나카 기누요 씨와의 만남도 아주 너무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대선배이시고 국민적인 인기를 갖고 있는 여배우이셨습니다. 이분이 엄마 역할을 하신 그런 작품에 함께 출연을 했었고 이 다나카 씨는 굉장히 겸손하시고 저 같은 그 당시 신인 배우에게도 정말 정중하게 대해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카메라 앞에서 이제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정말 말을 걸 수도 없을 만큼 그 역할에 흠뻑 취해 계신 그런 카리스마를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여배우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여러 번 감동했던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나카 선생님과는 제가 산쇼 다이유에도 함께 출연했었고 그 이후에도 몇 편의 작품을 같이 했었는데요. 그분과의 만남이 저에게 아주 많은 것을 남겨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조구치 겐지 감독 역시 연출을 하신 산소다이유라는 작품도 사실은 54년에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다나카 기누와 이렇게 모녀 사이로 나오는데 정말 거기서도 고생을 많이 하는 역할이고요. 산쇼다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가 선생님이 어린 딸인데 이렇게 혼자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물에 이렇게 자살을 하러 들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의 슬픔 역시 굉장히 사실은 영화사에서 유명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나카 기누요와의 그런 앙상블도 그 앙상블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옥가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영이 한 번 더 남았으니까 그때 이제 한 번 더 봐주시면 기쁠 것 같고, 또 이제 다나카 기누는 여배우로서 일본에서 최초의 이제 여성 감독으로 데뷔한 감독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사실 다나카 기누의 6편의 영화를 남겼는데 거기서도 출연을 해주셨어요. 여성영화제에서 상영된 적이 있었는데 온나바카리나요루 거기서 이제 다나카 기누 여배우였던 일본 영화 사상 두 번째 여성 감독이자 이제 여배우로서 최초로 여성 감독이 된 작품 출연하셨는데 그때 이제 배우가 감독을 하는 거, 특히 여배우가 감독을 할 때 어땠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그때 이제 다른 스튜디오 남성 감독들과 어떤 다른 점이 있었는지.
さんが監督をなさるっていう時に他の小津監督とか溝口監督とか皆さんとても心配なさって反対な溝口監督なんか反対なさったらしいですけれども、でもねやっぱり田中さんのキャリアっていうのは本当に私なんかも想像もつかないほど素晴らしいものをお持ちだし、映画というものをよくご存知な方ですから、私は外から拝見してても女性の監督なさる方は少なかったし、ちょっと心配なことも気持ちもありましたけれども、でも田中さんは本当に強い方でしたから、きっと成功なさ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したね。다나카 씨가 감독으로 데뷔하셨을 당시에 다른 감독님들, 예를 들어서 오즈 감독님이나 미소구치 감독님 같은 이런 남자 감독님들은 많은 걱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미소구치 감독님은 오히려 감독이 되는 것을 이렇게 다나카 씨가 감독이 되는 걸 반대하셨다고까지 합니다. 그러나 다나카 씨가 가지고 있는 이런 캐리어라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훌륭했고 영화를 잘 아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에서 보면 당시에 여성 감독의 숫자도 아주 적었고 또 사실은 저도 걱정스러운 기분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다나카 씨는 정말 강한 분이셨고요. 꼭 성공하실 거라고 당시에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사실은 미조치 감독이 다나카 기노의 그 감독 데뷔를 반대한 건 사실은 영화사에서 좀 유명한 얘기긴 한데요. 그 감독님들이 뭐 이렇게 걱정한 것보다 사실 이제 카가교코 님도 걱정이 되셨다고 하는데 뭐 어떤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됐는지 사실은 自分だったら到底できないことだと思って、いくら長くやって女優やっても監督にはなれないなって自分と比べちゃったのかもしれませんね。 네, 아마 나 같으면 절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여배우로서 생활을 해도 감독이 되기란 참 쉽지 않아서 아마 저 자신과 비교를 해서 그런 생각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리액션이라든지 반사의 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지금 저희가 정해진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가가 선생님께서 좀 겸손하게 많이 얘기를 해주셨지만 사실 이제 반사라든가 리액션이라는 게 연기로는 여배우에게 굉장히 이제 여배우에게 어떤 생각지 못한 우회적인 길을 열어주는 연기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멜로드라마에도 출연을 하셨고, 그다음에 여성들이 이렇게 주로 주도하는 영화에도 출연을 하셨지만, 이제 어떤 순간에는 남성들이 주도하는 영화에 출연을 하기도 하고, 여주인공이지만 사실은 전혀 주도할 수 없는 어떤 캐릭터를 맡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65년 동안 이제 계속 연기를 하시면서 그런 상황들이 계속 있었을 텐데, 그때 어떤 반사의 연기 그리고 리액션의 연기라는 것을 자기의 어떤 연기론으로 갖는다는 건 주도하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대사가 어떻다든지 자기 캐릭터가 어떻다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계속 여배우가 스스로 자기의 어떤 공간들을 만들어내고 자기의 어떤 연기들을 만들어내고 그 반사함으로써 그런 방법의 연기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반사라든지 리액션 이야기를 했을 때 굉장히 어떤 여배우의 새로운 어떤 우회적인 어떤 방식을 발견했다는 생각이 저 굉장히 기뻤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올해 이제 여성영화제 회고전 제목도 그렇게 리액션하는 여배우라고 지어지게 된 거고요. 예.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リアクション女優いやそれはねこの後の黒沢監督の各作品でそれをとても感じました。黒沢監督の作品には女性があまり登場しません。で画面には出てるんだけれどもセリフはなくて周りの人の行動や言葉に全部反射して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役が多かったんです。でその時にこれこそ反射だとこう考えながら
演技をしておりました。で黒沢監督の女性っていうのもなかなか難しいんですね。それで特に目立った芝居はないってみんなのことに反射してるんだけれども、ある時とても大事な芝居があるわけです。ですから出過ぎてもいけないし、引っ込みすぎてもいけないし、黒沢組の女性はとてもその位置が難しいということは感じましたね。でもリアクションが本当に生かされた作品だったと思います。 네, 정말 감사합니다. 리액션 하는 여배우라는 타이틀을 붙여주셨군요. 구로사와 감독님의 작품들에서 저는 이것을 많이 느꼈는데요. 구로사와 감독님의 작품에는 여성이 많이 등장을 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화면에는 여성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대사가 없거나 아니면 주위에 있는 다른 남성들의 행동이나 말에 반사하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역할이죠. 이거야말로 여배우의 반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구로사와 감독님의 여성이 그 작품에 나오는 여성의 역할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튀는 연기도 아니면서 반사를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는 아주 여배우의 대사라든가 연기가 중요하죠. 그래서 너무 튀어도 안 되지만은 너무 뒤로 빼도 안 되는 그런 여성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구로사 감독님의 작품에 출연하는 여배우들은 어려움이 많았고요. 그렇지만 이러한 리액션이 잘 살려진 작품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여배우로서 얘기를 좀 더 이어나가고 싶은데요. 5시 반에 동경 이야기 상영이 있고 그 이후에 한국의 여배우 문소리 씨와 말 그대로 여배우에 관련한 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경 이야기 상영과 그 이후에 이어진 지부의 토크에도 여기 계신 분들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좀 아쉬운 자리지만 지금 이 자리는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간단하게 인사. 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いろいろ昔話を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けれども、本当にいろいろ聞いていただい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皆さんもどうぞこれからもお元気でお過ごしくださいますようにお祈りしており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네, 여러분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아주 옛날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정말 잘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동경 이야기는 5시 상영입니다.